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들었던 연사님의 강연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오픈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좀 화면이 다르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조회수가 좀 잘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제가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유동성이 좋아요, 뭐 아니면 수익률이 좋아요, 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드림 청약인데요. 기존에는 종합 청약 저축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온 상품이고, 소득 기준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무주택자여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연계 대출 상품이 존재해요.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을 내는 게 좀 부담인데, 그거를 1.4%로 40년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납입금의 40%까지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주택드림 청약을 신청을 했고, 뭐 이자율 최대 4.5%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청년 도약 계좌에 좀 더 나은 이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청년 도약 계좌에 돈을 다 넣고 돈이 더 남아요. 90만 원 정도가 더 남아.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돈을 더 넣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만 넣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택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 드림 대출로 연계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6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85제곱미터면은 뭐 한 전용 면적이 20평형 초반대인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요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한다고 하니까 6억이라고 하면은 4억 8천까지 대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1.4% 정도라고 하면은 1년에 960만 원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40년간 제가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1.4%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최저 금리 기준에다가 여기 생애 주기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다 받는다 쳤을 때 1.4%를 받으려면은 결혼을 하고 출산도 하고 다자녀, 둘 이상 자녀가 있어야 이런 1.4%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모님 세대 얘기를 할 때 주로 나오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산 다음에 은퇴할 때쯤이 되면은 그 집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주로 듣고 자랐었는데, 뭐 요즘 들어서는 그거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길을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 청년분들께서 느끼기에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좀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보다 힘들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단 낫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 희망적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이름은 청년 도약 계좌가 맞고요. 간단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월 최대 7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넣을 때 최소 1,000원 이상은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적금 상품들이 얼마를 정해놓고 매월 이 정도의 금액을 내세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내가 내고 싶은 만큼 그때 역량에 따라 내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70만 원을 매월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최대 이율은 6%, 기본 금리는 3.8에서 4.5인데 한 은행을 꾸준히 쓰셨다고 한다면은 5.5%에서 5%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6%를 만땅으로 받으려면은 소득이 굉장히 적어서 뭔가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금 이율은 3년간은 고정금리, 저는 지금 5.5%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입한 첫 해부터 3년까지는 5.5%를 고정으로 우리나라 금리의 변동이 어떻게 되든 간에 5.5%를 준다는 거고, 이후 2년은 금리가 바뀌는 걸 보면서 시중 금리에 맞게 주겠다는 뜻이겠죠. 비과세 혜택도 있고 정부 기여금을 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율 적립 방식이라는 게 있고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정부 기여금이 매월 4.6%가 나오고요. 이자가 5.5%가 나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월 제가 7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23,000원이 추가로 제 계좌에 들어오거든요. 5년 뒤를 생각하고 이자가 언제 들어올까 이거 고민하면은 조금 먼 느낌이 있는데, 매월 23,000원씩 들어오는 게 약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돈을 지금 당장 빼가지고 쓸 수 있고 막 이런 건 아닌데, 23,000원씩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기 시 5.5% 이자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여타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자율이었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이 좋은 게 뭐냐면, 이자 소득세를 15.6% 정도를 뗍니다. 일반 적금 상품, 예금 상품,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을 때 과세를 하는 일반 적금 상품들 이자율의 한 8, 9%
5%, 뭐 10%,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있고, 안내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혼인, 출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혜택을 다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현금의 유동성이랑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5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걱정이었던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써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저는 그게 혼인, 출산, 주택 구입이었거든요. 그럴 때 돈을 묶여서 못 빼는 게 저는 걱정이었었던 건데, 사실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혜택을 다 주고서 해지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동성이라는 걸 제외하고 봤을 때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퍼센트 포인트로 계산을 하자면 이게 한 10% 정도 가량의 이제 수익률이 난다라고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를 못 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10%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나 뭐 그런 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좀 안심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네, 3번은 주식계좌 금계좌입니다. 제가 각종 비상금을 넣어두는 곳이고요. 의복비, 여행비 같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제가 받는 월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의복비, 여행비 명목으로 따로 모아두고 있었는데, 파킹통장에 넣어둘까 하다가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몇 달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돈을 꺼내서 써야 될 일이 필요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주식계좌 금계좌에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파킹통장이 아니라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파킹통장 이자율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한다는 안정성, 그리고 달러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굴리는 시드가 1년 양도차익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시드가 크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주식계좌 금계좌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는 시드의 금액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연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차익세인가 뭐 그런 세금이 붙어요. 저는 그 정도 세금을 낼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예금인데, 저는 옛날에는 예적금이라고 해서 예금을 먼저 하고 적금을 나중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금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적금과 저축으로 모은 돈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같은 적금을 모은 돈, 혹은 제가 이렇게 주식계좌, 금계좌에 일정 부분씩 돈을 넣어서 모아둔 돈,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예금으로 돌립니다. 예금으로 돌릴 때에는 협동조합을 이용을 하고요. 왜냐면 조합원에 가입을 했을 때 이자소득세가 3천만 원까지는 1.4%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금을 넣을 때 이런 협동조합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그리고 5번째, 외환계좌인데 이거는 100% 선택입니다. 전 이거는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뭔가 정말 사고 싶은 물품이 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달러나 엔, 유로 이러한 기축통화 성격을 띠는 외환에 대해서 외화가 가격이 싸졌다 했을 때 환율 변동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모아둡니다. 근데 이것도 환율 때문에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껴서 사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6번째는 ISA 계좌인데, 장점만 일단 살펴보자면 배당 이자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수익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ISA 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굉장히 다른 분들이 많이 잘 설명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안 했다.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7번째, IRP 연금저축펀드. 얘의 장점은 16.5%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연금 수령 시기까지 제가 국내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기를 채웠을 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지 않았던 이유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게 첫 번째고, 그거 대비 연금 수령 시기까지 제가 이 돈을 못 뺍니다. 물론 가입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환급금이라던가 혜택 같은 것들을 도로 뱉어내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에 투자할 필요를 못 느꼈고, 그렇게 해서 평달에 돈이 어떻게 나가냐라는 구조를 보면은, 일단 평달 월급이 230이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10만원 주택 청약, 70만원 청년 도약계좌, 그리고 40만원 보험, 그리고 15만원이 교통비 통신비, 이제 이거는 핸드폰, 인터넷, 기후동행 카드, 이렇게 3개 합쳐서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95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카드값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 남는 돈, 거기에다가 정근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성과급, 아니면 명절수당, 이런 것들을 합쳐서 주식금 외환 계좌에다가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 정도로 했었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80점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좀 더 노력하면 20점만큼의 간극을 메꿀 수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른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금융, 경제에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멘토 같은 분들을 만나서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자 강연회를 열었는데 TV 출연도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 나오셔서 이제 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외화라던가 환율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들었던 연사님의 강연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오픈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값진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은 호사서TV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